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이런 건 몰랐지? 크레이지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배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배달 이 시스템을 계속 이 방송을 한다 하면서 우리가 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좀 일이 늦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일이 늦게 진행이 됐다는 건 배달을 저희도 직접 해보려고 한 거예요. 해보고 나서 이제 방송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직접 우리가 발품 팔아가면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배달을 한 지는 한 일주일 좀 넘었죠? 일주일 좀 넘었는데 뭐 그렇게 콜수가 많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매장은 아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배달 시스템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배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으로 옛날에 예를 들면 이제 중국집으로 표현을 하자면 중국집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단지를 뿌려서 이제 전화 주문을 받잖아요. 전화 주문을 받고 그리고 직접 이제 중국집에서 고용한 이제 배달원들이 이제 배달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전단지로 했던 부분들은 이제 배달 어플로 이제 이동이 됐고 그 다음에 배달원들은 이제 배달 대행 이 서비스를 하는 업체로 이제 바뀌어졌죠. 그래서 지금 뭐 전단지가 좋았다, 뭐 이전에 뭐 배달 대행은 뭐 떠나서라도 전단지가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배달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지출이 많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또 따지고 보면 그 지출이 많아지는 분들은 대부분 매출도 같이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의 수익이나 매출 단지 매출만 생각하지 마시고 순이익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배달 대행 서비스를 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 배달 이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좀 그 구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전단지와 같은 역할을 하던 이 배달 어플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크게 뭐 예전엔 되게 중소업체도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줄었는데요. 첫 번째는 배달의 민족, 그다음 요기요, 배달통. 요 세 가지로 이제 또 축약이 되었죠. 이 배달통하고 요기요 매출을 합쳐도 배달의 민족보다 매출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요기요와 배달통을 쓰는지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향후에 설명할 때 그 이유를 좀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달 어플 말고 이제 배달 전문으로 하던 그런 인력들을 대체해서 배달 대행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바르고 맞나? 잠깐만요. 제가 좀 볼게요. 바로고와 부릉 이 업체들로 이제 대변되는 배달 대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배달 전문으로 하시던 분들을 대체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제 첫 번째로 일단 배달의 민족을 설명을 드리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수료가 낮습니다. 결제 수수료가 이제 3%가 있고요. 나머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중개 수수료도 없고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 중개 수수료가 요기요와 배달통은 있는데 배달의 민족은 중개 수수료가 없죠. 하지만 중개 수수료가 없는 대신 얘들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개 수수료가 없는 대신에 그 광고비가 있습니다. 뭐 울트라콜, 그다음 또 뭐가 있죠? 슈퍼리스트, 파워콜, 뭐 이런 등등의 그런 이제 광고비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울트라콜이 있는데 울트라콜은 이제 깃발을 꽂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근에 여러 기점을 중심으로 깃발을 꽂아요. 보통 이제 3km 반경 안에서 깃발을 꽂거든요. 왜 3km냐? 이걸 배당 대행 서비스들이 이제 3km를 좀 넘어가면 1.5km에서 3km인가? 그 정도를 넘어가면 추가 비용이 붙어요. 뭐 500원부터 뭐 다양하게 붙는데 그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이렇게 여러 군데 꽂을 수도 있어요.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매출이 많고 좀 기본적으로 좀 덩치가 좀 있고 이제 뭐 예산이 좀 충분한 분들은 그 울트라콜을 여러 개를 꽂아요. 뭐 10개를 꽂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는 거죠. 뭐 자금이 좀 부족한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는 울트라콜을 하나 꽂는데도 좀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8만 원 쓰는 것도 이게 참 부가세 별도 비용입니다. 이게 좋은 점은 일단 입점을 하고
뭐 광고비는 나가지만 이게 매출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일정 부분 매출이 좀 넘어가게 되면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배달민족은. 근데 이제 요기요 같은 경우는 중개 수수료가 12.5%예요. 그리고 결제 수수료가 3%고 총 15.5%죠. 15.5%가 그 수수료가 붙는 대신에 광고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점을 하긴 되게 쉬운 거죠. 그냥 입점 그냥 하고 매출이 없으면, 그러니까 주문이 없으면 수수료도 안 나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일정 그 초기 입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구조죠. 광고비가 없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가는 고정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유리한 편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저기 부분 있잖아요. 배달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또 5만 원의 그 광고비가 있고, 그리고 결제 수수료가 좀 낮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월 5만 원에 중개 수수료는 2.5%, 외부 결제 수수료가 3.85%예요. 가격이 다르네요. 근데 사실 결제 수수료가 제가 봤을 때 뭐 다 3% 얘기를 하는데 과연 3%밖에 안 될까 싶기는 해요. 배달통도 이제 3%네요. 중개 수수료가 2.5%, 총 5.5%예요. 3.8%가 아니고 3% 너무 적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왠지 좀 남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거는 뭐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 있는데, 근데 이 사실은 저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슈퍼리스트 같은 경우는 입찰제거든요. 경매용 광고예요. 그 입찰제다 보니까 좀 소상공인들끼리 이제 입찰을 받기 위해서 막 과다하게 막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예를 들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게 키워드 검색 광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입찰 광고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깜깜이죠. 이게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금액을 막 올려서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다 경쟁이 붙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좀 교묘하게 좀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배달 민족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경우는요, 참 개인 카페들에 대한 혜택은 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개인 소상 같은 경우는. 대신에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할인이 붙어요. 특히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이제 100개 업소가 넘어가면 좀 할인율이 좀 있고, 요기요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100개 안 되잖아요. 100개 안 돼도 이렇게 할인이 붙어서 좀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좀 다른데, 이거 보고 사실 이번에 저희가 배달 어플 업체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고 계속 만나고 하다 보니까 속상하더라고요. 뭐 무슨 100개가 넘으면 뭐 프랜차이즈 할인도 되고, 아이씨, 이래서 이게 뭐 들어와서 이게 100개 넘기든가 해야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소상공인, 그러니까 이제 개인 카페라든가 개인 식당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없는 거 보면 좀 약간 좀 아쉬워요. 왜냐면 이게 특히 배달의 민족 같은 게 유니콘 기업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지금 매출을 내고 있는데 좀 약간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혜택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배달민족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실제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도 기사상으로는 좀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참 아셔야 될 게, 요기요하고 배달통 같은 건 한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인데,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독일 기업에서 이게 다 인수를 한 걸로, 사모펀드에서 다 인수를 한 걸로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다른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기요하고 배달통은 물론 다른 회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같은 회사로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아까 제가 수수료가,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이제 3%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규모에 따라서 제가 좀 찾아놨는데, 매출 규모가 이제 3억 이하일 때는 그 우대 수수료가 붙어서 1.8%예요. 결제 수수료가. 그리고 3억에서 5억까지는 2.3%, 그리고 중소 규모 5억에서 10억까지는 2.4%, 그 다음에 10억에서 30억까지는 2.6%로 이제 결제 수수료가 낮아졌어요. 예, 그래도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네요. 이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 정부 정책 때문에 이 메카드 수수료가 떨어진 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적용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30억 이상 초과 사업자, 혹은 신규로 이렇게 입점하는 업체. 왜냐면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금액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초기에는 무조건 3.0% 그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대 수수료가 없이.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게, 아까 제가 중간에 좀 슬쩍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수료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부가세가 붙은 금액으로 다 수수료가 빠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요기요에서 보통 이 1인 주문을 요즘 좀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금액이 뭐 1만 원 이하로 간다. 우리 따져보면 아메리카노 뭐 4장 가격인데 거기서 배달 수수료 붙죠. 뭐 중개 수수료 붙죠. 그리고 배달 대행 수수료가 붙다 보면 수익이 안 나면 오히려 역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배달을 하나 안 하나 뭐 이건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나은 그런 게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보면 최소 주문 금액이 있어요. 뭐 15,000원 이상, 12,000원 이상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그 금액 따라 이제 하다 보니까 15,000원인가 아마 12,000원인가 넘어야 될 거예요. 그 정도 넘어야 우리가 한 2,000원인가 이렇게 좀 남더라고요. 그죠? 2,000원 남으려고 이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금액을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최소 주문 금액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먹는 사람들이 1만 원 이하로 이제 시켜야 되잖아요. 만 원 이상을 시키려면 혼자서 주문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1만 원 이하는 수수료를 폐지하는 이런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찾아놓은 것 중에는 배달통 같은 경우는 1인분이란 그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좀 우리가 메뉴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세팅에 따라서 수수료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마진율 계산을 되게 잘해야 돼요. 한 장당 얼마가 남는지, 여기에다가 수수료 빼고 배달 대행 뭐 수수료 빼고 중개 수수료 빼고 이런 걸 다 빼서 얼마가 남는 게 적정선이냐. 그래야 이 최소 어느 정도 이상을 해야 이 정도는 남겠다. 이런 거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최소 주문 금액 설정을 잘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배달 추가 비용 있잖아요. 소비자가 내는 비용. 이것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요즘엔 그래도 소비자들이 이 배달을 시키면 자기가 한 2,000원에서 3,000원 사이 직접 배달료를 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붙였을 때 내가 얼마가 남느냐. 남아야 배달을 하든 말든 이게 팔리든 안 팔리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매출만 오른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순이익이 남아야 되니까. 그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계산까지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하려면요. 왜냐면 매장마다 가격 다르죠. 매출 금액 다르죠. 마진 다르죠. 원가 구조 다 다르잖아요. 이걸 따지면 제가 다 따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도 안 하시고 무슨 장사를 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일일이 다 알려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서 그렇게 손으로 계산해보고 그런 거 다 해봐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까지 저한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